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지금 일요일, 오늘 광복절이네요. 광복절 좀 시간이 지금 5시 한 40분 정도 되고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급히 방송을 올린 이유가 지금 뭐 자기소개서 때문에 뭐 지금 주말에도 좀 밤늦게까지 아이들과 좀 글을 좀 첨삭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내면서 공통적으로 항상 실수하는 게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좀 전국적으로 좀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지금 공통적인 게 딱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방송 들어보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도 아이들 글을 보시면서 좀 많은 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그 문항이 바뀌었잖아요. 일본 문항 같은 경우 어차피 이번은 공동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인성인데, 일본에서 진로와 관련해서 정말 자기소개서의 소재는 정말 좋아요. 근데 소재는 정말 좋은데 그걸 읽어보면 대체 얘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저도 가우뚱하는 그런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글들을 보내면 뭐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낼 때도 이제 어떻게 좀 수정해갖고 좀 3, 4 의점을 좀 강조해서 보내라고 그래도 아이들이 그 점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한 학생이 지금 1호 일문학과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1호 일문학과. 그래서 1호 일문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무슨 보고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됐냐면, 한류 열풍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 보고서를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그 보고서를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서를 내용 보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그 자료 찾는데 정말 수고 많았고, 그다음 느낀 점이라든지 동기를 보면은 정말 산뜻했어요. 정말 학생다우면서도 그다음에 깊이 있는 보고서 작업이어서 이것을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소개서 글을 보니까 이 글의 기준이 일본인 인식과 일본 문화에서 한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게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이 글이 한류 열풍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를 읽으면서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뭐 문학 콘텐츠 학과 소재인가?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쪽 지원하려는 학생 자기소개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 이 학생의 1호 일문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자기소개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한테 그랬어요. 글의 소재가 정말 좋다. 그런데 글의 서론은 정말 한류 열풍에 대한 일본 인식과 일본 문화에 대해서 쭉 잘 나오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뭐 K-팝 나오고, 그다음 한국의 뭐 음식 문화 나오면서, 그다음 한국의 역사가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이게 글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다시 한번 기준점 포인트를 적고 그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글을 첨삭하라고, 작성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1호 일문학과 학생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심리학과 학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컴공과 노는 학생들,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경영학과,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다른 다양한 학생들, 뭐 도시행정학과 그런 학생들, 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도 이런 글을 보내지만, 이 글들을 대부분 봤을 때 전부 다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과 인재상 있잖아요. 그래서 학과와 학과 인재상을 기준점으로 그 진로와 연결시켜서 글이 나가는지 그 점을 꼭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학생들 글을 읽으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진로와 관련해서 소재는 정말 좋은데 글 자체 강조 포인트가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 싶어서 좀 그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무엇을 많이 실수하시냐면, 이제 물론 여러분들의 진로 관련해서 고심하죠. 그 다음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서 어떤 심화하는 과정이라든지 노력한 과정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 과정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과정이 마치 교과서 내용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호기심이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배운 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운 내용을 너무 나열해. 그래서 배운 내용을 너무 나열하니까 이거 마치 평가자에게 무엇인가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이제 그 한 학생, 그 도시행정학과 학생, 지원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유럽과 관련해서 유럽의 선진국의 복지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복지, 그 다음에 그 고장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복지 방안이 무엇인지 그 점에 관해서 그 학생이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배운 점을 썼는데 그 학생은 자 독일에서 어떤 복지, 그 다음에 스위스의 어떤 복지, 유럽의 뭐 어떤 나라의 복지, 그 복지를 한 3개인가 4개 나열했더라. 그러면서 그 4개의 복지를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왜 굳이 평가적인 독일의 복지에 대해서 뭐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스위스인지 무엇인지 마치 가르치려는 그런 경향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근데 이 학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 올 때부터 대부분 과정들이 배운 점들을 거의 좀 나열하는 식이어가지고 진짜 그 교과서 배우는 학생에게 주는 그런 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가 포인트예요. 강조 포인트예요. 그런데 왜 배운 내용, 그 내용을 왜 강조하냐 그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이것도 강조 포인트가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3번째, 진짜 많이 실수한 거, 문장이 너무 길어요. 한 문장이 뭐 4줄, 뭐 5줄까지 가는 학생도 있고 3줄까지 가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자기소개서가 2줄만 돼도 솔직히 긴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이 긴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문장이 길리면 글을 잘 쓴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서점에서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라든 책 한 번 읽어보세요. 문장 긴 책 있을까요? 안 합니다. 한 문장은 소재 하나만 들어갑니다. 문장 긴 거 안 좋아요. 문장 길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문장에 너무 길게 쓰잖아요. 뭐 4줄 그렇게 길면 평가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학생은 책을 많이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요? 문장에 그렇게 긴 책들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리고 연결사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래 했지만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그리고 저는 또 무엇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그래서 이런 연결사를 너무 남발해서 문장을 나열시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그 베스트셀러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접속사가 많이 남발한 책 보셨나요? 연결사,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그런 단어를 많이 쓴 책들 보셨나요? 아닙니다. 연결사는 정 글이 이상할 때, 2문장을 연결해 정 이상할 때 그때는 쓸 수 있지만 과도한 연결사, 남발은 좋은 글이 절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보시면 2문장이나 3문장 쓸 때마다 연결사, 접속사가 2개가 들어가는 게 대부분 보통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그처럼 연결을 사용할 때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저도 이거 아이들 학생들 문장 읽으면 처음에는 재밌는다고 갑자기 길어지면서 지루해져요. 그러면 또 길어지니까 대체 뭔 말하는 거죠? 저도 읽기 포기해버리고 이것을 문장을 나누거나 압축하거나 아니면은 소재를 분리시켜라 아이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3가지를 실수를 공통적인 게 아니고 대부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자소서 학생들 글을 읽으면서 이 3가지, 소재는 좋은데 이 소재의 진로와 관련해서 강조 포인트가 잘못됐다라는 점. 2번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너무 나열하다 보니까 배운 내용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실수가 있고, 3번째, 연결사를 남발해서 문장이 길다라는 점, 그리고 문장을 길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이 3가지가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써왔습니다. 정말 글을 자주 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글을 쓰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인지 평가자에게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 입장에서 글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 그 점을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좋은 자소서, 스토리텔링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학생이라는 키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자소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